물이 코앞까지 쳤는데 웬 제사상이여? 영감,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죽자는 게요? 보찜을 진 마을 사람들이 뒷산으로 오르던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대문도 열지 않고 아내의 3년상을 벗는 상차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상 위에는 아내가 하던 그대로 깎아 건 곶감 1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디 터지고 집이 내려앉던 그 밤, 노인이 붙잡은 마룻널 한 장 위로 하필 그가 평생 질색하던 것이 올라왔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내라는 큰 강의 상류에 너리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물이 마을을 안고 돌아 나가는 자리라 논이 기름지고 인심도 나쁘지 않았지요. 그 마을 끝에 대청이 유난히 넓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곽영감의 집이었지요. 곽상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마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곽영감 혹은 그냥 저 집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67이었지요. 이마에 굵은 주름이 3줄 잡혀 있고 눈썹이 성그러 눈꼬리가 늘 처져 보였습니다. 왼쪽 귀가 어두워서 누가 말을 걸면 고개부터 옆으로 트는 버릇이 있었지요.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런데 수저가 2벌이었습니다. 한 벌은 노인 앞에, 한 벌은 맞은편 빈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2해가 지나도록 그 자리에 수저를 안 놓아본 날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노인은 행주를 빨아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청 한가운데 널부터 닦기 시작했지요. 그 널은 9자짜리 통널이었습니다. 너비가 1자 반, 두께가 3치였으니 대청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한 장이었지요. 그 집 부인의 아버지가 손수 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그 널을 닦았습니다. 한가운데를 세로로 길게 문지르고 결을 따라 옆으로 훑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아주 조금 먹였지요. 그러면 널이 물먹은 듯 검게 가라앉았다가 반나절이 지나면 다시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마루를 두고 거울 같다고들 했지요. 그날도 노인이 무릎걸음으로 마루를 닦고 있는데 담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났습니다. 깔깔거리는 소리, 뭘 두드리는 소리, 누가 넘어졌는지 우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노인은 행주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으로 걸어가 빗장을 걸었습니다. 시끄럽다. 담박 소리가 또 그쳤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들이 우르르 멀어졌지요. 그런데 하나가 안 갔습니다. 노인이 문틈으로 보니 아랫말 아이 하나가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 8쯤 되었을까요? 앞니 하나가 빠진 아이였습니다. 안 가느냐? 갈 건데요. 그러면 가거라. 지금 가요. 아이는 그러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 밑 흙을 손가락으로 파고 있었지요. 파면서 자꾸 담 안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무엇을 보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노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루로 돌아와 행주를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내다보니 아이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아이가 누구네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아랫말에 남이 집살이 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름까지는 알 까닭이 없었지요. 이 노인이 아이를 싫어한다는 것은 너리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인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제일 견디지 못했지요. 시끄럽고 묻고 만지고 어지르니까요. 품앗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혼사나 초상에도 부조만 담 너머로 건네고 얼굴은 내밀지 않았지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물동이를 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댁 영감은 사람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 너리 꼴댁 살아있을 땐 안 그랬지. 안 그랬나. 안 그랬지. 그 댁 감이 얼마나 좋았는데. 가을이면 광주리로 돌리셨어. 이젠 감나무에 까치밥만 남더라. 노인의 저녁은 늘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부엌에서 밥을 푸고 국을 뜨고 상을 들어 마루로 나왔지요.
넓은 대청 한가운데에 상을 놓고 그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녹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밥을 다 먹고 난 뒤엔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봤지요.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넓은 대청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멀리서 보면 참 작았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낮이었습니다. 이웃 정봉식이 담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지요. 45 먹은 사내로 오지랖이 넓고 성미가 급했습니다. 곽 영감, 감나무 밑에 풀 좀 뽑아드릴까요? 됐네. 혼자 하시려면 반나절은 걸릴 텐데요. 반나절 걸리면 반나절 하면 되지. 노인은 행주를 짜서 널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쪽으로 오지 않았지요. 정봉식이 담에 팔을 얹고 목을 뺐습니다. 영감, 사람 손 좀 빌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렵소. 빌리면 갚아야 하지 않나. 갚으라는 사람 없소. 그러니까 더 못 빌리네. 정봉식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가다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말했지요. 그 마루, 하루만 안 닦으면 큰일 납니까? 노인이 그제야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왼쪽 귀가 어두우니 그렇게 해야 들리는 것이지요.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소. 정봉식은 손을 내젓고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마루 닦는 소리가 담을 넘어 조그맣게 새어나갔습니다. 노인이 그 소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마을에서 아는 사람은 몇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지요. 노인이 20살에 이 마을로 들어왔으니 47해가 지난 셈이었습니다. 들어와 산 사위였지요. 처가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외동딸에게 사위를 들여 집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 외동딸의 이름이 향화였지요. 마을에서는 다들 너리꼴떼기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손이 야무지고 손끝이 늘 붉은 사람이었지요. 향화는 2해 전 여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해가 65이었습니다. 노인과 동갑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크게 모자란 것 없이 산 부부였지요. 그 여름 밤에 노인은 안방궤를 열었습니다. 궤맨 아래에 개켜둔 것이 하나 있었지요. 물색 저고리였습니다. 노인이 젊어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준 옷이었습니다. 2해 동안 한 번도 꺼내 입힐 일이 없었으니 깃이 그대로 살아 있었지요. 노인은 그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년상만 벗으면 다녀오리다. 방 안에는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저고리를 도로 개켜궤맨 아래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뚜껑을 닫고 손바닥으로 한 번 쓸었습니다. 향화가 살아있을 때 마루를 닦는 사람은 향화였습니다. 시집간 것이 아니라 제 집에서 그대로 산 사람이니 그 마루는 향화가 어릴 적부터 밟고 자란 마루였지요. 45해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대청 한가운데 그 통널만 유독 결이 곱고 손을 대면 미끄러졌지요. 향화가 간 뒤로는 노인이 닦았습니다. 2해였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하던 대로만 했지요. 세로로 길게 결을 따라 옆으로, 마지막에 기름 아주 조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던 것을 보았으니까요. 향화가 세상을 뜨기 한 해 전, 그날도 향화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행주가 널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지요. 노인은 툇마루 끝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영감, 거기 앉아 있으면 발밑이 다 젖소. 젖으면 마르지. 말이 그렇지가 않소. 향화는 그러면서도 노인 발밑은 비켜서 닦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감나무 잎이 뒤집혔지요.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리겠소. 그러면 또 온 동네를 돌리겠구먼. 돌려야지요. 안 돌리면 썩는 걸. 자네는 남 주는 게 그렇게 좋은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으면 주는 거지. 노인은 집신을 마저 삼았습니다. 향화가 문지르던 자리에서 삐걱 소리가 한 번 났지요.
노인이 문득 손을 멈추고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다. 향화가 행주를 든 채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영감은 참. 그런가? 나는 여기가 좋소. 여기가 내 물끝이오. 향화는 그 말을 하고 다시 마루를 닦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이어졌지요. 그 저녁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 해 뒤 향화가 죽고 노인은 그 저녁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모양이 잡혔지요. 물끝이라고 했다. 동쪽에 해 뜨는 바다가 있다는데 평생 한 번을 못 갔다. 노인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대로 믿었지요. 2해 동안 그 믿음은 단단해져서 이제는 만져질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바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해 여름, 너릿골에는 비가 길게 왔습니다. 닷새를 오다 하루 그치고 또 사흘을 오는 시기였지요. 한내가 누렇게 부풀어서 둥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개에 나가서서 물을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좀 무섭네. 작년에 흙을 더 쌓았으니 버티겠지. 버텨야지 별 수 있나. 두개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악들이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랫말 박서방네는 아주 떴다더라. 살림이 다 무너졌으니 별 수 있나. 그 집에 있던 아이는 어쩌고. 몰라. 열흘 전엔가 안 보이던데. 저런. 그 어린 게 어디로 갔누. 어디로 갔겠어. 여기저기 붙어 있겠지.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물이 코앞이니 남의 집 아이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곽 영감 집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연기였지요. 정봉식이 지나가다 담 너머로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감, 오늘 무슨 날이오? 날이 있네. 무슨 날인데요? 상 먹는 날이네. 정봉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벌써 그리 되었소. 너릿골댁 가신 지가 2해 지났네. 세월이 참. 노인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상을 벗는 날이었습니다. 2해 전 여름에 아내를 보냈으니 이 여름에 상복을 벗는 것이지요. 노인은 그날 아침부터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닦고 노그릇을 닦고 상을 내다가 다리를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삿갓을 쓰고 장에 나갔지요. 비가 길어서 장은 반만 서 있었습니다. 멍석을 접고 돌아가는 사람이 절반이었지요. 노인은 남은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추를 파는 자리 앞에 서서 한 대박을 손바닥에 쏟아보았지요. 영감님, 그건 작년 것이 좀 섞였는데요. 섞인 걸 어찌 아나? 때깔이 다르잖아요. 노인은 알이 굵은 것만 골라 따로 담게 했습니다. 밤도 그렇게 골랐지요. 벌레 먹은 자리가 있나 하나씩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파는 안 하기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비에 누가 이렇게 고릅니까? 고를 것은 골라야지. 영감님네는 오늘 무슨 날이오? 날이 있네. 노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악도 더 묻지 않았지요. 너릿골에서 곽 영감에게 2번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섭게 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으면 대답이 짧게 끊겨 나오니 말이 이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곽 영감네는 마루만 빤질빤질하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집의 사람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었지요. 노인은 대추와 밤을 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물전 자리로 갔습니다. 조기는 없고 민어 토막이 2개 남아 있었지요. 노인은 그 중 하나를 집었다가 도로 놓았습니다. 향화가 조기가 아니면 상에 올리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 이 비에 조기가 어디서 옵니까? 그렇겠지. 그거라도 가져가시오. 값은 안 받으리다. 값은 받게. 노인은 값을 치르고 민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둥밑을 지났지요. 사람들이 연함은 명서서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며칠 사이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렇던 것이 이제는 검누렇게 되었지요.
노인은 걸음을 늦추고 잠깐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석가래에 실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실에 곶감 12개가 꿰어 있었지요. 지난 겨울에 노인이 손수 깎아 건 것이었습니다. 곶감을 깎는 것은 원래 향화의 일이었습니다. 가을이면 감나무 밑에 멍석을 깔고 하루 종일 앉아서 감을 돌려 깎았지요. 향화의 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지를 조금 남기고 그 꼭지에 실을 2번 담고 매듭 끝을 한쪽으로 눕혀 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눕히느냐고 노인이 물은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두면 실이 안 풀리오. 한 번만 감아도 될 것을. 2번 감아야 마음이 놓이지요. 향화가 죽은 그해 겨울에 노인은 혼자 마당에 멍석을 폈습니다. 감을 따다가 무릎에 놓고 돌려 깎았지요. 손이 서툴러서 12개를 깎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꼭지에 실을 2번 담고 매듭 끝을 한쪽으로 눕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지요. 이듬해 여름 첫 기일상에 그 곶감을 올렸습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노인은 그것을 도로 헛간에 걸었습니다. 한 개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가을이 되자 또 감을 깎았습니다. 먼저 번 것은 헛간 구석에서 새까매졌고 결국 버렸습니다. 지금 실에 걸린 12개는 지난 겨울에 깎은 것이었지요. 여름까지 잘 말라서 표면에 흰 가루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헛간에 서서 실을 걷는데 노인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헛간에 아내가 자주 드나들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2해 전 봄부터였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향화는 부엌에서 뭘 담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고는 헛간 쪽으로 갔지요. 한참 있다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한 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뭘 그리 들고 다니나? 닭모이요. 닭이 저녁에도 먹나? 먹지요. 왜 안 먹겠소? 노인은 그런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묻지 않았지요. 닭 모이를 주러 가는 사람에게 2번 물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향화는 그해 여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노인이 헛간을 정리하는데 구석에 사기 그릇이 하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닭 모이를 담을 그릇은 아니었지요. 노인은 그것을 씻어서 부엌에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노인은 실을 통째로 걷어 상 위에 올렸습니다. 낱개로 놓지 않고 꽹 채로 놓았지요. 밥을 짓고 국을 올렸습니다. 수저 2벌을 놓았습니다. 한 벌은 상 위에, 한 벌은 늘 놓던 그 자리에요. 밖에서는 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빛발이 굵어졌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상을 바라보았지요. 그 저녁에 노인이 떠올린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20살에 이 집 마당으로 처음 들어서던 날이었지요. 보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장인들 사람이 대청에 앉아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밥상을 내오라고 했지요. 밥상이 나왔는데 노인 앞에만 국이 2그릇이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 부엌에서 나온 처녀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다길래 노인은 그날 국을 2그릇 다 먹었습니다. 그 뒤 47해를 이 집에서 살았지요. 밖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 곽영감. 노인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빗장을 열자 정봉식이 도롱이를 쓴 채 서 있었지요. 물이 정봉식의 정강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2개 금이 갔소. 아랫말은 벌써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소리가 그런가 했네. 그러니까 얼른 나서시오. 저기 뒷산 선앙당까지만 가면 됩니다. 노인은 마당에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등을 조금 넘었을 뿐이었지요. 아직 괜찮네. 괜찮기는 뭐가 괜찮소. 자네 먼저 가게. 정봉식이 도롱이 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지요. 영감, 물이라는 게 발등에서 무릎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알고 있네. 알면 나서야지요. 오늘은 못 나서네. 왜 못 나서? 노인은 대문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위에 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밥에서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을 물려야 나서지. 정봉식이 그 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말을 못했지요. 물이 코앞까지 찼는데 웬 제사상이요? 영감,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죽자는 게요? 두 애를 기다린 상일세. 내년에 지내면 안 됩니까? 상 받는 날이 어디 내년에 또 오나. 정봉식이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쳤습니다. 뒤에서 누가 정봉식을 불렀지요. 식구들이 보찜을 지고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참, 저 고집을. 자네 식구 먼저 챙기게. 상 물리는 대로 나오시오 꼭이요. 그러지. 정봉식이 물을 첨벙거리며 뛰어갔습니다. 노인은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지요. 그러고는 마루로 올라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절을 2번 했습니다. 일어서서 잔을 올리고 다시 앉았지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인데 아까와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쏴 하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우웅하고 낮게 우는 소리였지요. 노인의 등이 먼저 굳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소리를 아는 사람처럼요.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상을 물려야 했지요. 노인이 상 앞에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먼 데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땅을 밟고 선 발바닥으로 먼저 왔지요. 그 다음에 소리가 왔습니다. 둑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루 끝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물이 발등에서 무릎으로 올라오는데 열을 셀 시간도 걸리지 않았지요. 담이 한쪽부터 허물어졌습니다. 노인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괴가 이미 물에 떠서 벽에 부딪히고 있었지요. 노인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개켜둔 물색 저고리가 물에 풀려 떠올랐습니다. 노인이 손을 뻗었지요. 손끝에 소매자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벽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뒤로 넘어졌고 저고리는 물살을 타고 문지방 너머로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았지요. 임자. 그 저고리를 사온 날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24이나 5쯤 되었을 때였지요. 그해 가을에 삭시 좀 많았습니다. 노인은 그 돈으로 물색 무명을 한 필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마루에 툭 놓았지요. 향화가 그것을 펴보고 웃었습니다. 이 색을 어디서 골랐소? 그냥 눈에 들었네. 향화는 그것으로 저고리를 지어 입었습니다. 그 저고리를 두고 마을 안악들이 한동안 말이 많았지요. 물이 가슴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대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상이 물에 떠서 기울어져 있었지요. 밥그릇이 굴러떨어지고 잔이 넘어지고 상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노인은 상 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잡힌 것이 하나 있었지요. 실에 꿰인 곶감 12개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저고리 안쪽에 밀어넣고 여몄습니다. 그러고는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지붕이 한쪽으로 주저앉으면서 기와가 쏟아졌지요. 노인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노인은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마룻널들이 뜯겨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장선에 걸려 부러지고 어떤 것은 기둥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노인의 손이 하나를 지나가고 또 하나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다른 널은 거칠었는데 그 널은 미끄러웠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대청 한가운데 9자짜리 통널이었지요. 노인이 그 널과 함께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집이 완전히 주저앉은 뒤였습니다. 숨을 쉬고 보니 앞이 훤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마을이 없었습니다. 지붕 몇 개가 물 위에 섬처럼 남아있고 그것도 하나씩 잠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널에 몸을 걸치고 떠내려갔습니다. 널은 두꺼워서 좀처럼 뒤집히지 않았지요. 다만 물 위로 온전히 뜨지는 않아서 노인의 가슴께까지 물이 찼습니다.
노인은 두 팔을 널 위에 얹고 턱을 괴었습니다. 그 자세로 얼마를 갔는지 모릅니다. 감나무 꼭대기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집 감나무였는지 남의 집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물은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한내는 원래 서쪽으로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못 들었습니다. 왼쪽 귀 쪽에서 난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은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제야 들렸지요. 사람 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물살 쪽을 보았습니다. 10걸음쯤 떨어진 데에 뭐가 하나 떠 있었지요. 머리였습니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만 있었지요. 이 대목에서 노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노인의 팔이 너를 더 세게 붙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너를 놓으면 자기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노인은 그 널이 어떤 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새치인 통널이라도 사람 둘은 다릅니다. 지금 노인 하나가 몸을 걸치고 있는데도 널은 물 밑으로 반쯤 잠겨 있었지요. 여기에 하나가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노인은 셈할 것도 없이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셈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달린다는 것이지요. 살려고 매달리면 살리려는 사람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노인은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팔을 노인 자신이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런 밤이 다 있습니까? 집이 없어진 집안 시각도 안 된 사람이 물 위에서 셈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는 안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한 팔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지요. 노인은 다리를 차서 너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물살이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을 놓치고 네 번째에 손이 잡혔습니다. 작은 손이었지요. 노인은 그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에 안 되어서 옷깃을 잡고 다시 당겼지요. 널 위로 끌어올리자 널이 푹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을 먹은 아이가 옆으로 누워서 캑캑거렸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등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세 번은 두드리지 않았지요.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뗐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빛에 얼굴이 보였지요. 앞니 하나가 빠진 아이였습니다. 노인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파던 아이였지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라. 여기 어디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열을 셀 동안이었지요. 할아버지, 저 아까 나무에 걸렸었어요. 그래, 그러다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물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라.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또 뭐냐? 이거 뭐예요? 배예요? 마루다. 마루요? 마루가 왜 물에 떠요? 떠니까 뜨지. 마루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집이 없어졌으니 나온 게지. 아이가 널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진짜 미끄러워요. 손 대지 마. 왜요? 대지 말라니까. 아이가 손을 뗐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지요. 한 열을 셀 동안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물은 어디로 가요? 노인은 앞을 보았습니다. 물 위의 지붕도 나무도 없어졌지요. 그냥 넓은 물이었습니다. 노인이 이날 밤에 후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으면 다음이 생기니까요. 한참 뒤에 아이가 배를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아파요. 물을 먹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고파서 그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젖은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었지요. 실에 꿰인 곶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흰 가루가 다 씻겨 나갔더군요. 노인은 그 중 하나를 실에서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쪽을 보지 않고 팔만 뻗었습니다. 먹어라. 아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바로 먹지 않고 들여다보았지요. 이거 곶감이에요. 먹으라니까. 아이가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안 먹는다. 왜요? 안 먹으니까 안 먹지. 아이는 더 묻지 않고 나머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씨를 뱉었지요. 뱉은 씨를 물에 버리지 않고 주먹에 쥐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모가 널로 올라왔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닭 한 마리였지요. 날개를 퍼덕이더니 널 귀퉁이에 올라앉아서 몸을 털었습니다. 노인이 팔을 저었습니다. 화이, 닭은 안 갔습니다. 화이, 저리 가. 아이가 몸을 돌려 닭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닭을 감쌌지요. 얘도 물에 빠졌었나 봐요. 그건 짐승이다. 짐승도 물에 빠지면 힘들잖아요. 노인은 뭐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닭 한 마리 무게가 대단할 것도 없었지요. 아이가 닭을 무릎에 놓고 등을 쓸었습니다. 꼬꼬야, 그건 또 뭐냐? 이름이요. 닭한테 무슨 이름이냐? 이름 없으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노인은 앞을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지요. 물은 여전히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우복인데요. 뭐라고? 제 이름이 우복이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가 도로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앞만 보았지요. 야, 물 들어오면 다리 좀 치워라. 예,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 보니 물은 넓어졌고 흐름은 느려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마을을 뭉개던 기세는 없어지고 그냥 누런 벌판 같았지요. 멀리 산등성이가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널은 그 사이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널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뭐가 와요?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기요, 저기? 아이가 노인의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떠내려와요. 노인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함지가 하나 뱅글뱅글 돌면서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함지 뒤로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아 반대쪽으로 돌려 세웠지요. 야, 예, 저쪽에 떠내려오는 것 좀 세어봐라. 예요. 심심하지 않으냐? 아이가 반대쪽을 보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함지 하나, 그래, 바가지 하나 둘이다. 그래, 집단이요 셋. 그래. 노인은 세는 척하면서 아이의 어깨를 놓지 않았습니다. 뒤로 뭔가가 지나갈 때까지였지요. 신발 한 짝 내시오, 할아버지. 신발은 한 짝만 오면 나머지 한 짝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겠지? 같이 떠내려오지 왜 따로 와요? 신발한테 물어봐라. 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손을 뗐지요. 한낮이 되자 널이 갈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잠긴 갈대밭이었습니다. 갈대 끝만 물 위로 나와서 온통 누렇게 흔들렸지요.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너를 이리 밀고 저리 밀어도 갈대에 걸려 되돌아왔지요. 막혔구나. 못 나가요? 나가는 데가 있을 게다. 노인은 널에서 내려 발을 디뎌 보았습니다.
허리쯤에서 발바닥이 땅에 닿았지요. 갈대뿌리가 얽힌 땅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널째로 밀면서 걸었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헤맸지요. 해가 기울 무렵에야 갈대가 성긴 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흙더미가 조금 솟아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땅이었지요. 한 평이나 될까 싶은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너를 그 옆에 대고 아이를 올려보냈습니다. 올라가. 할아버지도요. 그래. 두 사람이 마른 땅에 앉았습니다. 간밤부터 처음으로 몸이 물 밖에 나온 것이었지요. 아이가 다리를 쭉 폈습니다. 땅이다. 땅이다. 땅이 좋네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밤이 되자 비가 왔습니다. 굵지 않고 가는 비였습니다. 노인은 저고리를 벗어서 널 가운데 폈습니다. 내 귀퉁이를 눌러 놓았지요. 할아버지, 옷 다 젖어요. 젖으라고 놓은 게다. 왜요? 가만 보고 있어라. 한참 뒤에 저고리 가운데가 축 처지면서 물이 고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손바닥으로 받아 아이 입에 대주었지요. 싱거워요. 싱거워야 마시는 게다. 강물은요? 그건 못 마신다. 왜요? 물인데. 흙이 다 들었다. 아이는 저고리에 고인 물을 다 마셨습니다. 노인도 조금 마셨지요. 그러고는 갈대를 하나 꺾어서 속대를 벗겼습니다. 허옇고 무른 속을 아이에게 주었지요. 이거 먹는 거예요? 씹어라 삼키지는 말고. 아이가 씹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지요. 맛없어요. 맛있으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럼 왜 줘요? 물기가 있다. 아이는 찡그리면서도 계속 씹었습니다. 달기 옆에서 갈대 뿌리를 쪼았지요. 노인이 널에서 저고리를 걷어 짜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루 이름이 뭐예요? 마루라니까. 그거 말고요. 배는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러더냐.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배에 이름 안 붙이면 물귀신이 데려간다고.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도 붙여요. 노인은 저고리를 짜서 어깨에 걸쳤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마루요. 마루가 이름이냐? 할아버지가 마루라고 했잖아요. 노인은 뭐라고 대꾸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잠시 뒤에 노인이 너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마루 좀 닦아라. 그러고는 스스로 말이 이상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지요. 배요? 마루요? 됐다. 그때부터 아이는 너를 마루라고 불렀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널이라고 불렀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널 한가운데를 손톱으로 길게 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자리다. 넘어오지 마라. 예. 아이는 제 쪽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달기 그 옆에 앉았지요. 한참 뒤에 노인이 눈을 떠보니 아이의 손가락 하나가 금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야, 예. 손가락 치워라. 손가락은 넘어오지 말라고 안 하셨는데요. 뭐, 할아버지는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 손가락도 넘어오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 누웠지요. 자라. 예. 새벽에 노인이 깨어보니 아이가 금을 넘어와서 자기 옆구리에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밤에 추웠던 모양이지요. 노인은 아이를 밀어내려다가 손을 그냥 내렸습니다. 달기 아이 발치에서 목을 접고 자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노인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대 사이에 붕어가 몇 마리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먼저 아이가 덤볐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감싸 안았다가 놓치고 또 놓쳤지요. 아, 아깝다. 방금 잡을 뻔했는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요? 보고 있어라. 노인이 소매를 걷고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붕어 한 마리가 손 옆으로 왔습니다. 노인이 확 움켜쥐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노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물에 잠겼지요. 일어나 보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못 잡네요. 가만히 있어라. 할아버지, 그거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이가 계속 웃었습니다. 노인은 젖은 상투를 손으로 눌렀지요. 갓도 망건도 없었습니다. 간밤에 다 떠내려갔으니까요. 내 꼴이 참. 왜요? 67 먹은 놈이 갓도 없이 맨상투로 떠내려간다. 맨상투가 뭐예요? 됐다. 그날 낮에 노인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넓은 데로 나와서 널이 저 혼자 잘 흘러가고 있었지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말해라. 할아버지는 물을 잘 아세요? 조금 안다. 어떻게 알아요? 배를 탔다. 진짜요? 무슨 배요? 소금배다. 소금배가 뭐예요? 바다에서 소금을 싣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파는 배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바다도 봤어요? 봤지. 바다가 어떤데요? 노인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끝이 없다. 끝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떡하기는 그냥 끝이 없는 게다. 아이가 그 말을 곱씹는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노인은 15세 배를 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 덜 자고 보낸 것이었지요. 배에서 5해를 살았습니다. 밥은 배 위에서 먹고 잠도 배 위에서 잤습니다. 20살에 배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배에 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면 왜 안 타요? 안 타게 됐다. 왜요? 야, 예.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걸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노인이 앞을 보았습니다. 물은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노인이 가고 싶은 데는 동쪽이었지요. 가긴 어디를 가느냐 흘러가는 게지. 그래도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있지. 어딘데요? 바다. 아까 봤다면서요. 거기 말고 다른 바다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다가 여러 개예요. 해 지는 바다가 있고 해 뜨는 바다가 있다. 할아버지는 어느 쪽이요? 해 뜨는 쪽. 아이가 동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물은 그 반대로 흐르고 있었지요. 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다. 예. 그러는 대로 살면 어디쯤에서 고여 썩는 줄 알았다. 썩어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 대로 힘껏 흐르고 있는 줄 알았지. 아이가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도 어디쯤에서 고여 있더구나. 말을 마치고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한테 해본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몰랐지요. 아이가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 됐다. 알려주세요. 자라. 아직 낮인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큰 나무 꼭대기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지요. 사흔 날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던 나무가 가까워졌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 큰 정자나무였지요. 밑동은 물에 잠기고 굵은 가지들만 물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어느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나무였을 겁니다. 물살이 그 앞에서 갈라지면서 소용돌이가 생겼지요. 야, 엎드려라. 마루가 저기로 가는데요. 엎드리라니까. 아이가 널에 배를 붙였습니다. 노인은 다리로 물을 차서 널의 방향을 틀었지요. 나무를 왼쪽으로 비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돌이가 널을 끌어당겼습니다. 널 앞머리가 가지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널이 한 바퀴 돌았지요. 두 번째 부딪힐 때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우지끈 하고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널 귀퉁이가 길게 쪼개졌지요.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노인의 저골이 앞섭이 벌어졌습니다. 실에 꿰ν 곶감이 미끄러져 나왔지요. 노인이 손을 뻗었지만 하나가 실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것이 한 번 뜨더니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노인은 나머지를 움켜쥐고 다시 여몄습니다. 할아버지, 마루가 또 돌아요. 가만히 있어라. 할아버지, 곶감이. 가만히 있어라. 그때 널이 또 돌았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널 가장자리를 잡았지만 젖은 나무였지요. 손이 그대로 밀렸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이었지요.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 박자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다 만 채로요. 노인이 18살 때 일이었습니다. 소금배가 여울을 지나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있었지요. 같이 타던 사내 하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노인이 배전에 엎드려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손목까지 잡았지요. 그런데 물살이 세서 노인의 몸이 배전 밖으로 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18이었고 그 사내는 어른이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하나씩 펴졌습니다. 노인이 놓은 것인지 물이 뺏어간 것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 사내는 그 길로 안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그 뒤로 2해를 더 배를 탔고 20살에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다시 오르지 않았지요. 물에 손을 뻗는 일이 그때부터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숨이 그제야 터졌습니다. 노인은 널에 배를 대고 몸을 던지듯이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지요. 한 번 더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잡혔습니다. 노인이 이를 악물고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의 상체가 널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널이 기울었습니다. 노인은 한쪽 다리를 널 반대편에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 힘으로 아이를 끌어올렸지요. 아이가 널 위로 올라오면서 노인의 턱을 쳤습니다. 노인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둘 다 널 위에 누워서 숨을 헐떡였지요. 한참 뒤에 노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잡으라고 했지 않느냐? 잡았어요. 잡았으면 안 빠지지.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라고 했지. 노인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지요. 노인은 아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말해라. 화났어요. 아니다. 화난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아이가 노인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노인은 밀어내지 않았지요. 달기 물에 젖은 아이 무릎에 올라 앉았습니다. 널은 나무 아래 소용돌이에 갇혀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면 물살을 타야 하는데 자리를 못 잡았지요. 노인이 방향을 재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가지 위에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지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붉었지요. 우통에 새끼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거기 널 좋은 걸 탔소. 언제부터 있었나? 엊그제 밤부터요. 사흘째 여기 붙어 있소. 내려올 텐가? 내려가도 되겠소? 노인은 너를 보았습니다. 9차짜리 통널이었지만 두 사람 몸무게에 이미 가슴께까지 잠겨 있었지요. 셋이 타면 어찌 될지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려오게. 사내가 가지를 타고 내려와 널의 발을 디뎠습니다. 널이 쑥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노인의 턱까지 올라왔지요. 아이가 캑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가 얼른 다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널이 도로 떠올랐지요. 안 되겠구먼. 한 사람은 더 못 태우네. 알겠소. 내 눈으로 봤소. 사내는 도로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았지요. 나는 여기 그냥 있겠소. 물이 빠지면 내려가면 되니까. 사흘을 굶었을 텐데. 굶었지요. 노인이 저고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곶감 하나를 실에서 뽑았지요. 밖에 그건 또 뭐요? 곶감일세. 사내가 웃었습니다. 물난리에 곶감 얻어먹는 놈은 나밖에 없겠소. 노인이 그것을 던졌습니다. 사내가 두 손으로 받았지요. 그러고는 한 입 빼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겠다. 이름이 뭔가? 금돌이요. 금돌이. 영감은 어디 사람이요? 너리꼴일세. 너리꼴이면 위쪽이구먼. 나는 아래쪽 사람이요. 아래쪽 어디? 갯목이요. 갯목에서 배 타는 놈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젓갈배인가? 어떻게 아시오? 이맘때 강 올라오는 배는 그것뿐이지. 금돌이 곶감을 든 채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감, 배 타봤소? 단지 오래됐네. 어쩐지 널 모는 게 물 아는 사람 손이더구먼. 손이 기억하는 게지. 두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이가 그 사이에 닭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금돌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손자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대신 입을 열었지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같이 타요. 금돌이 껄껄 웃었습니다. 같이 타는 게 제일이지. 물에서는 같이 탄 사람이 쉽고요. 노인이 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를 벗어나려면 나무를 한 바퀴 돌아 물살을 타야 했지요. 금돌이 위에서 가리켰습니다.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도시오. 왼쪽은 밑에 뭐가 걸렸소. 고맙네. 영감, 갯목까지 내려가시오. 모르겠네. 내려오면 나루에서 나 찾으시오. 금돌이라 하면 다 합니다. 그러지. 널이 소용돌이를 빠져나가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닭을 두 손으로 번쩍 들었지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그건 또 뭐냐? 닭이요, 아저씨, 사흘 굶었다면서요.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돌도 눈을 크게 떴지요. 아이는 닭을 든 채로 팔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런데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팔이 그대로 멈췄지요. 못 던지겠어요. 안 던져도 된다. 아저씨, 배고프잖아요. 배는 고픈데 그 닭은 내 거자느냐? 아이가 닭을 도로 품에 안았습니다. 닭이 꾸룩 소리를 냈지요. 금돌이 나뭇가지에 앉아 크게 웃었습니다. 영감, 저 아이 잘 데리고 가시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널이 물살을 탔습니다. 나무가 뒤로 물러났지요. 금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흔들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아저씨 저기서 어떡해요? 물이 빠지면 내려오겠지. 안 빠지면요? 빠진다. 어떻게 알아요? 물은 언제나 빠진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무가 점점 작아졌지요. 해가 기울 무렵에 물이 넓은 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로 지붕이 여럿 솟아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이 통째로 잠긴 것이었지요. 초가 지붕이 물 위에 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마루만 남은 집도 있고 처마 끝만 겨우 나온 집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할아버지, 저거 집이에요. 집이다. 사람은요? 진작 나갔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있으면 지붕에 올라가 있다. 아이가 목을 빼고 지붕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지요. 널이 지붕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굴뚝 하나가 물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는데 그 위에 참새 두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세요. 그래. 쟤네도 집이 없어졌나 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널이 뭔가에 걸려 멈칫했습니다.
노인이 물속을 더듬어 보니 빨랫줄이었습니다. 기둥 2개 사이에 매어 있던 줄이 물에 잠긴 채로 너를 붙은 것이었지요. 줄에는 아직 헝겊 조각이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줄을 걷어 올려 널머리에서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감아 매듭을 지었지요. 그건 왜 가져가요? 줄은 있으면 쓴다. 뭐 하는데요? 묶는데 뭘 묶는데요? 묶을 게 생기면 묶는다. 아이가 그 대답을 한참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저도 하나 주세요. 뭘? 줄이요. 저도 묶을 게 생기면 묶게요. 노인이 줄을 한 뼘쯤 끊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제 손목에 감았습니다. 2번 감고 매듭을 지었지요. 그날 저녁에 노인이 곶감을 꺼냈습니다. 실에 남은 것을 손끝으로 세어보았지요. 8개였습니다. 첫날 밤에 하나, 어제 하나, 오늘 금돌이 하나, 그리고 물에 떨군 것 하나. 노인은 세어보고 도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세었지요.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몇 개예요? 됐다. 제가 세어 드릴까요? 됐다니까. 노인은 하나를 뽑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곶감을 눈앞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지요. 꼭지 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안 먹느냐? 아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맛이 갔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올려다보았지요. 할아버지, 이거 누가 묶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이가 왼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했느냐? 아이가 오른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거요. 누가 묶었냐고요? 내가 묶었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아이가 곶감 꼭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이 2번 감겨 있고 매듭 끝이 한쪽으로 눕혀져 있었지요. 할머니 것도 늘 이렇게 묶였는데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곶감도 이렇게 묶였다고요. 이렇게 2번 감고 끝을 이쪽으로 뉘어놓고 노인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할머니를 아느냐? 알아요. 어느 할머니 말이냐? 너리꼴 할머니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곧 고개를 저었지요. 곶감 묶는 법은 아무 집에나 있다.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실로 꿰어 걸어둔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묶어요. 그것도 어느 집에나 있다. 노인의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노인은 실을 도로 저고리 안에 밀어 넣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라. 아이가 곶감을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조그맣게 말했지요. 진짜인데 됐다. 할머니가 저한테 밥도 줬어요. 그만해라. 헛간에서요. 노인이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지요.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가 어느 집 할머니한테 밥 한 술 얻어먹은 이야기야 흔한 것이었으니까요. 아이야,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아느냐? 담이 났고요. 마루가 반들반들하고요. 그런 집은 많다. 감나무가 마당에 있고요. 그런 집도 많다.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다 뭐가 생각났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라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뭐, 아이가 몸을 돌려 노인의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바짝 옮겨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의 오른쪽 귀에 대고 말했지요. 할아버지는 왼쪽으로 말하면 못 들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말하라고. 물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물에서 건져 올린 날부터 노인이 못 들으면 아이는 자리를 옮겼지요. 노인은 그것을 눈치 빠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었지요. 누가 가르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느 쪽 귀가 어두운지는 한 집에 산 사람만 압니다. 노인의 손이 널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 그런 말을 했다고? 예, 너한테? 예.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해 전 봄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향화가 부엌에서 뭘 담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치마 뒷자락이 헛간 문 안으로 사라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노인은 그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달 모이를 주러 가는 사람을 따라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은 그때 마당에 앉아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으면서 못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 헛간에 예, 너 혼자 있었느냐? 예.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눈 놓고부터요. 얼마나? 여름까지요. 넉 달이구나. 그런가 봐요. 노인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젖은 얼굴이었지요. 물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말을 안 했느냐? 아이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러더냐? 아무도요. 그러면 할머니가 늘 아무도 없을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했어요. 노인은 널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졌지요. 이 아이가 2해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8살짜리가 혼자 그렇게 정하고 혼자 지켰던 것이지요. 밥은 뭘 주더냐? 보리밥이요. 어떤 날은 김치도요. 국은 국은 없었어요. 뜨거워서 흘린다고. 그래 대신 숭늉을 주셨어요. 그래. 따뜻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물었지요. 그 할머니가 내 이름은 알더냐? 내 첫날에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복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랬느냐? 내 복이 들어있어서 좋은 이름이라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2해 동안 그 말을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름을 물어봐 주는 어른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뒤로는 뭐라고 부르더냐? 우보가 하고요. 오보가. 예, 아니다, 그 사람 말을 따라 해본 게다. 노인이 한참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한테 다른 말은 안 하더냐? 했어요, 많이요. 무슨 말? 할아버지가 마루를 잘 닦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닦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 잘 닦는다고 했어요. 노인이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지요. 노인은 그 마루를 닦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편을 세워준 것이었지요. 제 손으로 닦은 것을 두고 남편이 닦는다고, 그것도 더 잘 닦는다고요.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무섭게 생겼는데 안 무섭대요. 그 사람이 그러더냐? 예, 또요. 아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감을 못 깎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손이 서툴러서 감 깎다가 손가락을 벤대요. 그래서 자기가 깎는다고요. 노인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 검지마디에 흉이 하나 있었지요. 혼인하고 2해쯤 되었을 때 낸 흉이었습니다. 그 뒤로 감 깎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요. 또 있으면 말해라. 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면 눈이 없어진대요. 그런 소리를 했느냐? 네, 그런데 잘 안 웃는데요. 노인의 목을대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람이 오면 싫어하는 척만 한대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지요. 물이 널 밑에서 찰랑거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 아니다. 할머니가 뭘 안 했어요. 아니다, 됐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47해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 없는 일이었지요. 말하지 않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향화는 아마 그것 때문에 말을 못 꺼냈을 겁니다. 남의 집 아이한테 밥을 먹인다고 하면 남편이 무슨 얼굴을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노인이 반대할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묻기가 조심스러워서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 아내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지요. 화를 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야, 예, 그 곶감 먹어라. 싫어요. 왜? 할아버지가 먼저 드세요. 나는 안 먹는다. 왜 안 드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해 동안 그 곶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첫 해 것은 상에 올렸다 물려서 헛간에 두었다가 새까매져 버렸고, 올해 것은 상에 올리자마자 물이 왔지요. 노인에게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곶감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한쪽을 제 입에 넣고 한쪽을 들고 노인 앞으로 왔지요. 아, 뭐 하는 게냐? 하세요. 됐다. 할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노인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그 안에 반쪽을 넣었지요. 단맛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맛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씨가 하나 남았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손바닥에 뱉었습니다. 버리려고 팔을 들었는데 아이가 손을 내밀었지요. 주세요. 이건 왜? 모아요. 노인은 그것을 아이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아이가 씨를 주머니 대신 젖은 옷 안쪽에 밀어 넣었지요. 그날 밤 노인은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닭을 안고 잠들었지요. 노인은 그 옆에 앉아 물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노인이 실에서 곶감을 2개 뽑았습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하나는 제 입에 넣었지요.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먹는다. 어제는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먹는다. 왜요? 배가 고프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노인은 웃지 않았지요. 노인은 자기가 왜 먹기 시작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앞쪽 둔덕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1점, 2점, 여러 점이었지요.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흔 날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던 곳은 벌말나루였습니다. 원래는 강가에 주막 두어 채와 배대는 자리가 있던 데였지요. 지금은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막 지붕은 처마까지 물이 차 있고 그 뒤 둔덕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지요. 보찜이며 소치며 이불이 둔덕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너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도 저기 올라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둔덕 가장자리에 물이 얕은 데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기에 너를 댔지요. 발을 디디니 무릎쯤에서 땅이 닿았습니다. 2 사람이 물을 헤치고 둔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닭도 따라 올라와서 몸을 털었지요. 떠내려온 뒤 처음으로 사람 사는 데에 2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이상해요. 물에 오래 있어서 그렇다. 둔덕 위에서 여자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쉰 몇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손이 크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위쪽에서 오네. 위쪽 어디? 너리꼬리세.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리꼬리면 첫날에 잠긴 데 아니요. 그러네. 저런 거기서 여기까지 널 한 장으로 왔단 말이오. 그러네. 여자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앉은 채로 여자를 올려다보았지요. 부자지간인가 보. 아닐세. 예. 노인이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자를 보고 씩 웃고 있었지요. 여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아니라면서 아이는 그렇다는데. 아이가 뭘 안다고 나는 주님이요 여기서 주막을 했소. 했다니. 저 물속에 있는 게 내 주막이요. 추님이 턱으로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물 위로 용마루만 나와 있었지요. 어제까지는 처마가 보였는데 오늘은 저것뿐이요. 물이 아직 오르나. 오르지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곧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오. 언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요. 노인이 둔덕을 둘러보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붙이고 앉아서 서로 발을 포개고 있었지요. 솥은 하나뿐인데 그 앞에 2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추님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봐야 별 수 없소. 여기 남는 건 여기서 물을 기다리는 거요. 그렇겠구먼. 그래도 뭐라도 좀 자시오. 물에서 나으리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요. 추님이 주먹밥 2덩이와 마른 보리떡 몇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물박도 하나 내밀었지요. 물은 저기 바위 틈에서 나는 걸 받아둔 거요. 흙물 아니요. 고맙네. 아이가 주먹밥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입 크게 물었지요. 짜요. 짜야 오래 가지.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추님이 아이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발바닥이 물에 불어서 허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추님이 어디선가 집신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신어라. 제 거예요. 내 거다. 아이가 집신을 신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도 벗지 않았지요. 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야, 아이가 주먹밥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저 우복인데요. 추님이 그것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영감을 아주 잡았구먼. 주님이라고 했나? 그러. 부탁이 하나 있네. 말해 보시오. 노인이 아이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는 주먹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아이를 여기 두고 가겠네. 추님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두고 가다니. 사람이 있는 데가 낫지 않겠나? 영감. 내가 데리고 가봐야 저 아이한테 좋을 것이 없네. 노인이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노인은 67이었습니다. 8살짜리를 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요. 앞으로 몇 해를 더 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려갔다가 몇 해 뒤에 저 아이가 또 혼자 남으면 저 아이는 2번 버려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벅찬데 2번이라니요. 그래서 노인은 사람이 있는데 두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말할수록 그럴듯해졌지요. 찾는 사람이 있을 걸세. 아이 집이 아랫말이라 하니. 추님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영감, 그 아이 어디 아이요? 아랫말 박서방네 있던 아이라 하네. 추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박서방네. 아는가? 알다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절반이 그 아랫말 사람들이요. 그러면 잘 됐네. 잘된 게 아니요. 추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사흘째 여기 앉아있어. 사람 오는 대로 이름 물어주고 찾는 사람이어주고 그것만 하고 있어. 아, 그런가? 그런데 그 아이 찾으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노인이 아이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달개게 조금 떼어 주고 있었지요. 서방네는 어제 아침에 여기를 지나갔소. 다들 무사하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 여기 앉아서 밥을 먹고 갔는데 그 아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님이 한숨을 쉬었지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오. 살림이 아주 무너졌으니 저희 식구 건사도 벅찼겠지. 그렇겠지. 그래도 8살짜리를 혼자 내놓고 간 건 잘한 일은 아니오. 그렇지. 추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똑바로 보았지요. 그런데 영감, 그 집 떠나기 전에 흘린 말이 있었소. 무슨 말? 그 아이를 너리꼴 곽 영감네로 보내려 했다는 말이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나? 추님이 노인의 오른쪽으로 한 발 옮겨 섰습니다. 너리꼴 곽 영감네요. 그대가 안주이니 그 아이를 데려다 먹였던 걸 아랫말 사람들이 다 알았답디다. 그래서 살림 무너졌을 때 아랫말에서들 그 아이는 그 댁으로 보내면 되겠다고 했다는 거요. 그러면 왜 안 보냈나? 추님이 노인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말을 붙일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했나? 그 댁 안주인은 2해 전에 갔고 영감은 사람을 안 들이는 양반이라고요. 추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그 대문을 두드리겠소.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물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지요. 영감이 그 곽 영감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님이 알아들었지요. 저런. 노인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달개게 떡을 떼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오간 줄도 모르고요. 향화가 살아있었으면 열흘 전에 저 아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노인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몸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아내는 저 아이를 넉 달 동안 먹였습니다. 먹이면서 남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왼쪽 귀가 어두우니 오른쪽으로 가서 말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요. 그때 둔덕 아래에서 누가 노인을 불렀습니다. 곽 영감 아니오?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젖은 사내가 둔덕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정봉식이었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이마가 까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네 참, 살아 계셨구먼. 정봉식이 노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구들은 뒷산으로 올려보냈소. 나는 세간 좀 건지겠다고 남았다가 두기 한 번 더 터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떠내려왔소. 그저께부터 여기 붙어 있소. 자네도 참. 내가 참이오? 영감이 참이지. 정봉식이 노인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상은 물리셨소? 물렸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그러게. 정봉식이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영감, 너리꼴은 다 잠겼소. 그러겠지. 영감 집은 통째로 떠내려갔소.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붕도 없었소. 그러겠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운마을로 올라갔소. 죽은 사람은 없다고 들었소. 다행이세. 다행이지요. 정봉식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섰지요. 나는 가봐야겠소. 어디로? 우리 큰애가 보찜 지고 가다 뒤처졌다는 말을 들었소. 저 아래 갈밭 쪽에 있다는데. 찾아야지. 찾아야지요. 정봉식이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영감, 그 아이는 네 아이요? 같이 온 아이일세. 그렇소? 정봉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여유가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러고는 둔덕을 미끄러져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봉식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지요. 노인이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집신을 신은 발을 앞으로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야, 예, 신 잘 신었느냐? 네, 좀 커요. 그면 집 좀 넣어라. 예, 노인은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지요. 여기 남으라고 사람들이 많으니 누구든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다 너는, 예, 아다 너는. 노인의 말이 2번 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추님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추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진 벗지 마라. 물에 들어갈 때도 그냥 신어라. 예.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노인은 알았지요. 그때 아이가 닭을 2 손으로 안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둔덕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디 가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그 옆 마른 풀밭에 닭을 내려놓았지요. 닭이 몇 걸음 걷다가 도로 아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닭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닭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또 밀었지요. 너는 여기 살아. 닭이 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뒤돌아서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노인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추님도 보고 있었지요. 추님이 앞치마로 코를 눌렀습니다. 아이가 내려와서 노인 옆에 섰습니다. 가요. 그래. 2 사람이 물로 내려갔습니다. 널이 둔덕 끝에 걸려 있었지요. 추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영감.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이 물은 서쪽으로만 갑니다, 영감님. 알고 있네. 알면서 그러시오. 노인은 널에 몸을 걸쳤습니다. 아이가 그 옆에 올라탔지요. 물살이 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둔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추님이 손을 흔들었지요. 닭이 둔덕 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지요. 닷새 날 새벽이었습니다. 물살이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노인이 손을 물에 담가 보았지요. 물이 밀지 않고 끓었습니다.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움직이는 결이었습니다. 썰물이구나. 썰물이 뭐예요? 바닷물이 빠지는 게다. 여기 바다예요. 바다는 아직 멀다. 그래도 물때가 여기까지 온다. 노인은 너를 몰아 물살 가운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빨리 빠졌지요. 1식경도 안 되어 널 밑이 긁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걸려요? 내려라. 2 사람이 널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푹 들어갔지요. 진창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 사방이 온통 뻘이었습니다. 멀리까지 누렇고 반질반질했지요. 너른 뻘 위에 비스듬히 얹혀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되제라는 데다. 와 보셨어요? 젊어서 지나가 봤다. 노인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쪽으로 뻘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너머는 하늘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멀리 산줄기가 보였지요. 노인이 발밑을 보았습니다. 뻘에 남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밀물이 오면 여기가 다시 잠긴다. 언제 와요? 물은 하루에 2번 든다. 낮에 1번, 밤에 1번. 아이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노인이 뻘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 마른 데는 안 잠긴다. 오늘 밤은 거기서 난다. 널은요? 널이 있는 데는 잠긴다. 그럼 널 가져가요. 못 간다. 왜요? 물이 빠질 때 저걸 타면 바다로 쓸려 나간다. 아이가 너를 보았습니다. 노인이 잠긴 마을에서 걷어온 줄을 풀었습니다. 한쪽 끝을 널머리에 메고 다른 쪽을 뻘에 박힌 나무 밑동에 감았지요. 왜 묶어요? 물이 들었다 빠지면 저것이 어디로 밀릴지 모른다. 노인이 매듭을 2번 지어 조였습니다. 밤물이 빠지고 나서 새벽에 건너야 한다. 해가 높아지면 또 든다. 노인이 저고리에서 곶감을 2개 뽑았습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하나는 제가 먹었지요. 아침부터 곶감 먹어도 돼요? 오늘은 걸을 일이 많다. 그날 낮에 물이 1번 들었습니다. 2 사람은 마른 대로 올라가 앉아서 그것을 보았지요. 뻘이 서서히 잠기고 널이 뜨더니 조금 떠돌다가 물이 빠지자 도로 제자리에 얹혔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루가 혼자 갔다 왔어요. 멀리는 못 간다, 아직은.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인이 뻘을 팠습니다. 손으로 파니 조개가 나왔지요. 돌 밑을 뒤집으니 개가 있었고 웅덩이에 개꼬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따라 팠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조개예요. 그건 돌이다. 돌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돌이 다 똑같이 생겼느냐? 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노인이 저고리 안쪽 솔기를 뜯었습니다. 거기에 헝겊에 싼 것이 하나 나왔지요. 부시와 부시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 내는 것이다. 어떻게 갖고 계셨어요? 젊어서 배 탈 때 버릇이다. 무슨 버릇이요? 배 타는 놈은 몸에 불을 지니고 다닌다. 왜요? 젖은 사람이 불을 못 만나면 죽는다. 노인은 뻘 위쪽 마른 데로 올라가 갈대 부스러기를 모았습니다. 떠내려온 나무 조각도 주었지요. 부시를 쳤습니다. 1번, 2번, 10번을 쳐도 안 붙었습니다. 부시깃이 누겼기 때문이지요. 노인이 그것을 손바닥에 펴서 한참을 비볐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쳤습니다. 불꽃이 튀고 연기가 오르고 불이 붙었습니다. 와, 가만히 있어라. 노인은 조개를 불 옆에 늘어놓았습니다. 조개가 벌어지면서 국물이 지글거렸지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여름에 날로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 그럼 이건 왜 먹어요? 익히면 되니까. 아이가 조개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뜨거워서 손을 털었지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익은 게다. 두 사람이 불가에 앉아서 조개를 먹었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을 먹은 것이었지요. 아이의 얼굴에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말해라. 불이 좋네요. 그렇구나. 물보다 좋아요.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할아버지 웃었어요. 안 웃었다. 웃었는데, 아이가 그 소리를 따라 했습니다. 그건 또 뭐냐? 큼, 그만해라. 노인이 손을 들자 아이가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지요. 한참 뒤에 아이가 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해라.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오셨어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랬겠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 그릇도 엎어놓고 기다렸어요. 다 먹었다고 표시해 두면 가져가시니까요. 노인은 그 그릇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헛간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엎어져 있던 사기 그릇 하나를 씻어서 부엌에 갖다 놓았지요. 달모이를 담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잊었습니다. 그 그릇을 엎어둔 손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팠다. 아팠어요. 여드레를 앓다갔다. 아이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한 번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 못 온 게다. 안 온 게 아니고요. 안 온 게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에 턱을 괴고 불을 보았습니다. 2해 만에 답을 들은 것이었지요. 노인은 아이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 온 것과 못 온 것은 다릅니다. 노인도 47해 동안 동쪽으로 안 간 것이 아니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에 널이 허옇게 보였지요. 9차짜리 통널이 뻘 위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줄을 매어 두지 않았다면 난물에 실려 어디로 갔을지 모를 널이었습니다. 이제 저것을 다시 타고 물길로 나갈 수는 없었지요. 노인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널 위를 쓸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닷새를 물에 담갔으니 결이 다 일어나 있었지요. 그런데
한가운데쯤에서 손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노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만 매끄러웠습니다. 세로로 길게 어른 팔뚝만 한 자리였지요. 노인은 그 자리를 다시 쓸었습니다. 손이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향화가 45해를 닦은 자리였고 노인이 그 위에 2해를 덧칠한 자리였지요. 집이 무너지던 그 밤 캄캄한 물속에서 노인의 손이 너를 열어 지나갔습니다. 어떤 것은 거칠고 어떤 것은 갈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때 자기가 무엇을 잡았는지 몰랐습니다. 살려고 잡은 줄 알았지요. 2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향화가 자리에 누운 지 8해째 되던 아침이었지요. 그날은 이상하게 정신이 맑았습니다. 향화가 노인을 불렀습니다. 영감, 말하게. 내가 말이오. 거기까지 하고 향화가 숨을 골랐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지요. 노인은 그것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시오. 물부터 좀 마시고. 노인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그릇을 들고 돌아오는데 열을 셀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니 향화가 눈을 감고 있었지요. 노인은 물그릇을 들고 문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2해 동안 노인은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마루를 닦다가도 생각했지요. 생각을 오래 하면 사람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든 채우게 됩니다. 노인도 채웠습니다. 무엇으로 채웠는지는 노인 자신도 그때는 몰랐지요. 노인은 널 위해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져둔 자리가 여기였구나. 말이 짧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길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불 꺼져요. 간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널 귀퉁이를 보았지요. 사흔날의 정자나무에 부딪혀 길게 쪼개진 자리였습니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벌어져만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래로 힘껏 비틀었지요. 우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2번 비트니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한 자 반쯤 되는 널 조각이었지요. 한쪽 면은 갈라져서 거칠고 다른 한쪽 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아내가 닦던 자리 끝이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야, 예, 줄 좀 다오. 아이가 손목에 감아둔 줄을 풀어 건넸습니다. 노인이 그 줄로 널 조각을 제 등에 둘러 묶었지요. 2 손이 비어야 아이를 붙들 수 있으니까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노인이 매듭을 조이다 말고 잠깐 있었습니다. 마루다.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러니까 엿새 날이었습니다. 2 사람은 뻘을 걸어 나왔습니다. 발이 무릎까지 빠졌다가 나오고 또 빠졌지요. 한 걸음마다 뻘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집신이 한 번 벗겨졌습니다. 노인이 팔을 뻗어 뻘에서 그것을 건져 올렸지요. 고맙습니다. 신어라. 해가 높아지기 전에 뻘이 끝났습니다. 뻘 끝에 묵길이 있었지요. 돌이 섞인 마른 길이었습니다. 2 사람은 그 길에 앉아서 발을 폈습니다. 노인의 발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도 물에 불어 있었지요. 업히겠느냐? 아니요, 어버, 주마. 싫어요. 왜? 할아버지도 발 아프잖아요. 내 발은 두꺼우니 괜찮다. 그래도 싫어요. 아이가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어 걸음 가더니 돌아보았지요. 할아버지, 안 오세요? 노인이 널 조각을 옆구리에 끼고 일어섰습니다. 간다. 2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나란히요. 노인은 걸음을 조금 늦추었고 아이는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니 나란해졌지요. 한낮에 2 사람이 길가 돌에 앉아 쉬었습니다. 노인이 저고리에서 곶감을 하나 뽑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됐다.
제가 세어봤는데요. 됐다니까. 아이가 반쪽을 아껴 먹었습니다. 노인이 그 사이에 앞길을 보았습니다. 동쪽 바다는 여기서 수백이었습니다. 돌아가려면 며칠을 되짚어 올라가야 하는데 되짚어 올라가 봐야 돌아갈 데가 없었지요. 서쪽으로 사흘이면 포구였습니다. 사람이 있고 배가 있고 아이를 맡길 데가 있을 터였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미루었습니다. 성한 몸으로 돌아가면 그때 동쪽으로 가마. 그렇게 미루고 나니 발이 가벼워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간다. 얼마나요? 사흘쯤. 사흘 가면 뭐가 있어요? 노인이 앞을 보았습니다. 길이 낮은 언덕을 넘어 이어져 있었지요. 바다가 있다. 진짜요? 다 진짜다. 아이가 폴짝 뛰었습니다. 저 바다 본 적 없어요. 그렇겠지. 바다는 진짜 끝이 없어요. 없다. 끝까지 가면요. 끝이 없다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보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으면 바다였습니다. 이른 날이었습니다. 길이 갈라지는 데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지요. 갈림길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얹어 놓은 것이었지요. 노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요? 노인은 북쪽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운마을이 나옵니다. 너릿골 사람들이 다 거기 올라가 있다고 했지요. 정봉식도 식구를 찾으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쪽 길도 보았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면 이틀 만에 바다입니다. 야, 예. 저 위로 올라가면 운마을이다. 그래서요? 너릿골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 그럼 할아버지 아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지. 잘 됐네요. 노인이 침을 삼켰습니다. 너는 저 길로 가거라. 아이가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나는 서쪽으로 간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안 된다. 왜요? 노인은 대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 번 다듬어 둔 대답이었지요. 저기 가면 밥 주는 사람이 있다. 재워주는 사람도 있다. 할아버지는요? 나는 볼 게 있어서 간다. 뭘 봐요? 바다. 그럼 저도 볼래요?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데요?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너를 데리고 다니느냐.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도 제 말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지요.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마른 풀이 흔들렸습니다. 오, 노인이 입을 뗐다가 다물었습니다. 올라가. 싫어요. 어른 말을 들어라. 싫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다. 많으면 뭐해요? 많으면 누구든 너를 거둔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걷어요. 노인의 말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나흔날 벌말나루에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추님과 노인이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췄지만 8살 귀는 밝았지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알고도 나흘을 아무 말 안 했지요. 닭을 둔덕에 내려놓고 온 것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라. 싫어요. 가라니까. 아이가 갑자기 저고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뭔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곶감 2개였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에 남았던 마지막 2개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도로 저고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언제 아이 손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언제 가져갔느냐. 가까요. 도로 내놔. 싫어요.
아이가 두 손을 더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가면서 드시고요. 노인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서 드세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고 있었지요. 가라고, 가서 그 바다를 보라고, 먹을 것까지 챙겨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거두는 줄 알면서요. 노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할아버지,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몇 번 들썩였지요. 아이가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곶감 2개를 손에 든 채로요.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그럼 왜 그래요? 아니라니까. 한참 뒤에 노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지요. 노인은 아이 손에서 곶감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반으로 쪼갰습니다. 한쪽을 아이 입에 넣어주고 한쪽을 제가 물었지요. 가자. 어디로요? 서쪽. 같이요? 같이. 아이가 폴짝 뛰었습니다. 노인이 돌무더기에서 돌 하나를 집어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쪽 길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널조각을 세워서 바람 드는 쪽을 막았지요. 할아버지, 이거 마루예요. 마루 조각이다. 마루가 작아졌네요. 작아졌지? 그래도 마루죠? 그래. 아이가 널조각의 매끄러운 쪽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여기만 반들반들해요. 그렇구나. 왜 여기만 그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빗물을 막았지요. 여드렛 날 아침이었습니다. 길을 반나절쯤 걸었을 때 노인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들었지요. 왜요?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린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의 냄새였습니다. 50해 전에 매일 맡던 냄새였지요. 배를 내리고 나서 한 번도 못 맡은 냄새였습니다. 바다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보이기 전에 냄새가 먼저 온다. 두 사람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이가 앞서 뛰다가 자꾸 처졌습니다. 여드레를 떠돈 발이었지요.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히겠느냐? 아이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에 올라왔지요. 가벼웠습니다. 노인은 그 가벼운 것을 업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으니 소리가 났지요. 갈매기였습니다.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노인의 어깨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이 등을 낮추자 아이가 미끄러지듯 내려섰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온통 붉었지요. 붉은 것이 잘게 부서지면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 해가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그러고는 그대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요. 노인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노인이 생각한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넓고 조용했지요. 노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파도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바다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름다운데 그것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여드레를 왔습니다. 집이 없어졌고 마을이 없어졌고 아내의 저고리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여기는 그냥 물가였습니다. 같이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 해도 며칠 길인데 돌아갈 데도 없었지요.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래가 아직 낮에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 올라와서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요. 할아버지, 바다 진짜 크네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왼쪽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노인은 못 들었지요. 할아버지, 아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노인 앞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2해 전에 그 자리를 배웠습니다. 헛간에서 보리밥을 먹으면서요. 할아버지, 저 물어봐도 돼요? 말해라. 할머니는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노인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요. 노인은 그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새해 전 여름, 마루 닦는 소리가 사각사각 나던 저녁이었지요.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물끝을 한번 보고 싶지 않은가? 동쪽에 해 뜨는 바다가 있다는데. 향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주를 든 채였지요. 영감은 젊어서 그 물을 실컷 보지 않았소. 그랬지. 영감은 참. 그런가? 나는 여기가 좋소. 여기가 내 물끝이오. 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저녁의 말이 통째로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먼저 꺼낸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것도 안 가겠다는 대답이었지요. 바다를 보고 싶어 한 사람은 처음부터 노인이었습니다. 배를 5해 타고 20살에 내린 뒤로 노인은 47해 동안 다시 먼 물길로 나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산사위였고 지켜야 할 집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여기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노인은 그것을 아내의 소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해 동안 조금씩 모양을 잡아서요. 그래야 언젠가 나설 명분이 생기니까요. 노인은 자기 소원을 아내의 소원이라고 부르며 2해를 살았습니다. 물색 저고리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갖고 싶다고 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소금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 노인은 나가서 짐을 부려주고 삭슬 받았습니다. 젊어서 그 배를 탔던 사람이라 뱃사람들이 알아보았지요. 그 삭수로 끄는 무명이었습니다. 배에서 보던 물빛이 좋아서 그 색을 고른 것이었지요. 아내는 그것을 지어 입고 웃어 주었습니다. 노인이 준 것이 아니라 노인이 보고 싶어 한 것을 아내가 입어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2 손으로 모래를 짚었습니다. 예, 내가 여태 헛것을 지고 다녔구나. 헛것이 뭐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해 전 그 아침에 아내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노인은 여태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그 자리를 제 소원으로 메워놓고 살았지요. 우보가. 예, 아니다. 노인이 아이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습니다.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집도 없고 마을도 없고 아내의 소원이라 믿던 것마저 제 것이었습니다. 닷새를 물에 버티고 사흘을 걸어와서 얻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젖은 모래에 손가락으로 줄을 긋고 있었지요. 파도가 닿는 데까지 길게 그었다가 옆으로 또 하나를 그었습니다. 파도가 한 번 밀려오자 그 줄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길이 되었지요. 물이 나가면서 줄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또 그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여기로 물이 가요. 그렇구나. 이건 이쪽으로 가고요. 이건 이쪽으로 가요. 아이가 그은 줄마다 물이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줄은 곧게 뻗었고, 어떤 줄은 도중에 무너졌고, 어떤 줄은 옆줄과 만나 하나가 되었지요. 그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좋아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지요.
이 아이한테는 바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여드레를 떠돈 것도 아니었지요. 곶감 반쪽과 물 위에 나흘, 불가에서 먹은 조개, 큰 나무 밑에서 비를 그은 밤. 아이한테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노인은 67해를 어딘가로 가려고 살았습니다. 가지 못해서 억울했고, 억울해서 마루만 닦았지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가보면 별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작값이 나가는 것은 오는 동안에 다 있었지요. 흐르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아이처럼 손가락 하나로도 제 물길이 생기니까요. 노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다 넘어갔습니다. 물이 검어지고 하늘 끝에만 붉은 기가 남았지요.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저고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반으로 쪼개서 한쪽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다.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씨를 뱉어 손바닥에 모았지요. 저기 불빛이 있구나. 폭우였습니다. 배 몇 척이 뻘에 얹혀 있고 그 뒤로 초가 지붕이 낮게 붙어 있었지요. 갯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폭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뻘 냄새와 젓갈 냄새가 섞여서 났지요. 사람들이 그 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뜨내기가 하도 드나드는 데라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때 누가 노인을 2번 보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감,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영감, 나요 금돌이오. 광대뼈가 도드라진 사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어서 딴 사람 같았지요. 자네가 내가 여기 산다고 하지 않았소. 그랬지. 물 빠지고 살 걸려 내려왔소. 어제 도착했지. 금돌이 아이를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금돌이 노인 옆구리에 널 조각을 보았습니다. 영감, 그 배 조각을 여기까지 끌고 왔소? 마루예요. 마루, 마루 조각이요. 금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닭은 어쨌느냐? 두고 왔어요. 두고 와? 거기서 살라고요. 금돌이 웃음을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보았지요. 영감, 어디로 가시오? 갈 데가 없네. 없으면 여기 계시오. 뜨내기가 눌러 앉아도 되나? 여기는 뜨내기 아닌 놈이 없소. 금돌이 손으로 폭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끝에 빈 오두막이 하나 있소. 작년에 늙은이 하나 살다가 갔는데 아직 비어 있소.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어디 있소? 여기 것은 사는 사람이 주인이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돌이 노인 어깨를 툭 쳤지요. 영감, 배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여기서는 귀하오. 젓갈배에 손 하나 붙이면 밥은 나오. 내가 67일세. 67이 노젓는 것도 아니고 물대봐 주면 되지 않소. 노인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러면 신세를 좀 지겠네. 빌리면 갚아야 한다고 4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갚을 것을 셈하지 않았지요. 신세는 무슨 금돌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곶감 한 개 값이오. 그해 가을에 두 사람은 갯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두막은 낡았지만 지붕은 성했지요. 노인은 아침마다 나루에 나가 물때를 보아주었습니다. 배 부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고 들어왔지요. 아이는 뻘에서 조개를 캤습니다. 바구니에 반쯤 채워오면 사람들이 곧잘 사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오두막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서 보니 흙을 파고 있었지요. 뭘 아느냐? 심어요. 뭘 심느냐? 아이가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곶감씨가 있었지요. 세다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몇 개나 되느냐? 10개요. 10개. 하나도 안 버렸어요.
노인이 그 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위에서 먹은 것, 불가에서 먹은 것, 뻘을 나와 길에서 먹은 것, 갈림길에서 반씩 나눠 먹은 것, 바다가 보이던 자리에서 먹은 것, 그것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가 10개를 나란히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내년에 나요? 노인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마른 씨는 잘 나지 않습니다. 처마에 10달을 걸려 있던 것이니 속까지 말랐을 터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흙 묻은 얼굴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었으니 기다려봐야지. 10개 다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라도요? 하나라도 나면 나무가 된다. 그럼 곶감 열려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감은 열린다. 그러면 됐네요. 그런데 어미만 한 감이 열릴지는 모른다. 그럼 어떤 게 열려요? 그건 나봐야 안다. 떫은 것이 열리기도 하고. 아이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럼 왜 심어요? 심어야 나무가 되지. 나무만 돼서 뭐해요? 나무가 되면 거기다 접을 붙이면 된다. 접이 뭐예요? 다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 나무에 붙여 메어주는 게다. 뭘로 매어요? 줄로 묶어야지. 아이가 오두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줄을 하나 들고 나왔지요. 잠긴 마을에서 얻어 널 조각을 묶고 왔던 그 줄이었습니다. 갯목에 닿던 날 풀어서 시렁에 걸어둔 것이었지요. 이걸로요? 그래, 또 묶을 게 생겼네요. 생겼구나. 그러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이 나무에서 산다. 그때부터 그 가지가 내던 감이 열린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저 나고 싶은 대로 큰다. 누가 붙여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아이가 흙을 다독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붙여주세요. 그러마. 겨울이 오기 전에 노인이 상을 하나 짰습니다. 포구 사람에게 톱과 끈을 빌렸지요. 금돌이 와서 거들었습니다. 널 조각을 다듬고 다리 넷을 붙였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요. 상판 한가운데에 매끄러운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여기 반들반들한 데 있어요. 있지. 이거 마루죠? 마루다. 그럼 이건 마루 밥상이네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그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 둘, 국그릇 둘, 수저 2벌이었습니다. 한 벌은 노인 앞에, 한 벌은 맞은편에 놓였지요.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한참 보았습니다. 수저 2벌을 놓기 시작한 지 2해가 넘었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앉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밥 먹어야. 예,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노인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야, 저 우복인데요. 안다. 아이가 밥을 씹다 말고 노인을 보았습니다. 우보가. 예, 오늘부터 내 성은 곽이다. 아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성이요? 그래, 곽가다. 저 성 없는데요. 이제 있다. 아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속으로 아주 작게 말해보았지요. 곽우복, 그래, 곽우복. 아이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보고 씩 웃었지요. 앞니 빠진 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우복이라는 이름은 아내가 불러주던 이름이니까요. 노인이 얹은 것은 제 성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려는데 노인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곽우보가. 아이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었지요. 노인은 그것을 보고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들고 부엌 쪽으로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든 채 걸어와서 노인의 오른쪽에 섰지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은 이 집에 남았지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났습니다. 우보가. 예, 나는 여기가 좋다. 아이가 그릇을 든 채 노인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물끝이야. 밖에는 갯목의 밤이 와 있었습니다. 배가 몇 척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물을 걷었지요. 그해 겨울에는 정서방이 갯목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갈바더기에서 그네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고서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노인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너릿골에서는 빗장을 걸던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은 뱃사람 하나가 조개 바구니를 들여다보다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네 집 아이냐? 아이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대답했지요. 곽구복이요. 남 앞에서 제 이름을 다 말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벌말나루 추님네도 주막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곰에 오두막 뒤에 묻어둔 곶감씨 10개 중 하나가 싹을 냈지요. 마른 씨는 잘 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말입니다. 노인은 그 하나를 몇 해 동안 키웠습니다. 키가 제 허리를 넘던 해에 접을 붙였다고 하지요. 접이 붙은 나무는 좋은 감을 냈습니다. 가을이면 두 사람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그 감을 돌려 깎았답니다. 꼭지를 조금 남기고 실을 2번 담고 매듭 끝을 한쪽으로 눕혀서요. 곶감이 마르면 아이가 광주리에 담아 포구를 돌았다고 합니다. 배 부리는 사람들 집마다 몇 개씩 놓고 왔지요. 갯목에서는 그 집 곶감이 유난히 달다고들 했답니다. 다 따지는 않았다지요. 몇 개는 나무에 그냥 남겨두었답니다. 까치밥이라고요. 어느 가을에 아이가 노인의 왼손을 보았다지요. 검지마디에 오래된 흉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 못 깎는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냐? 할머니가요. 이제 깎는다. 묻어둔다고 다 싹이 트는 것도 아니고 싹이 텄다고 절로 단맛이 드는 것도 아니지요. 그 노인과 아이의 이야기는 갯목 사람들 입에서 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